이중언어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이중언어라고 하는 개념이 다중언어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몽골어가 경쟁력이 안 될 것 같다. 왜 그런 걸 배워? 차라리 영어나 가르치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제가 느꼈고요. 언어 각각 문화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아이가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서 오픈 마인드 되고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 속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10년째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정춘홍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중언어 코치 정춘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학교 현장에 다문화 교육이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지금 이제는 진로뿐 아니라 이중언어 교육이 대세라고 하네요. 그동안 아빠 나라의 언어인 한국어 교육에만 초점 맞추던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축구선수 박주호 씨 딸 나은 양이 최근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4개 국어를 구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은 양은 아빠와는 한국어로, 스위스 출신인 엄마와는 독일어로 대화합니다. 여기에 영어와 스페인어까지 구사해 부모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샀죠. 같은 다문화 가정이지만 베트남, 태국 등 약세 언어권 출신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시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 결혼 이민자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인 조부모와 아버지 등은 이중언어 사용으로 자칫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은 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 이중언어라고 하면 대충 뜻은 짐작이 가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는 그대로일 겁니다. 이중언어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 하게 되면은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라고 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다문화 가정들이 두 가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어떤 이상의 언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중언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이중언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중언어라고 하는 개념이 다중언어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어떤 계속해서 어떤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향후에 예측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요. 그런 이중언어에 대해서 오늘 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속사정에 자주 나오시는 버뜨갈 씨가 오늘은 네. 이중언어 강사 자격으로 네, 나오셨다고요. 맞습니다. 그 이중언어 강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중언어 교육은 2009년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이중언어 교사 학교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으로 인해서 이제 처음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을 선발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교육을 이수를 시켜서 이제 배출을 해서 각각 곳에 이제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문화 가정 엄마들 중에서 고학력 엄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이중언어 교사라는 자격으로 취업 활동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그 전공 직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도 이제 이 다문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대부분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반갑게도 그러니까 장점을 살리는 강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 언어를 소개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학력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취업 이런 걸 제공하는 기회도 되고 있는데 우리 정춘호 선생님 벌써 10년째 강사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다문화 가정 엄마로서 예, 자신감 좀 높이려고 예, 더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이종 언어 강사를 시작했는데 예, 벌써 10년이 됐네요. 네. 그렇게 시작하셨다가 실제 취업으로도 이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한국 온 지 거의 지금 19년, 20년 다 가는데, 예, 좀 오래됐는데,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그냥, 저는 한국어는 여기서 와서 배우고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지금 5급 따고요. 중국어 HSK를 6급으로 땄어요. 예. 예, 그 후에는 저희 그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 동화구연 지도사, 뭐 소녀회, 뭐 종이접기 지도사 1급이 따고요. 그 지금은 그 다문화 실리 상담사 1급도 제가 땄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땄는데요. 예, 자격증 따는 동안에서 제가 아동센터를 좀 자원봉사를 중국어를 시작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어 강사로 유치원에서도 6년 동안 진짜 매주 1회씩 이렇게 중국어 강사 활동을 하기 덕분에 예, 그 많은 경험 덕분에 취업을 잘 됐습니다. 네. 그래요. 역시 스펙. 역시 스펙. 자격증 네. 중심.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배경 자체가 네. 또 중국에서 오신 그런 배경도 있고 네. 또 학생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까지 함께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기도 하고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몽골, 베트남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도 네. 그렇고 그런 언어들을 아이들이 네. 뭐 성장 과정에서 배우는 게 엄마 나라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는데 네. 현장에서 느끼실 때 어떻게 그렇게 실제 느낌이 오세요? 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는 먼저 중국어를 뭐 어려서 동요든지 노래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 애기 5살 때 제가 직장에 좀 빨리 다녀가지고 아이랑 좀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중국어를 많이 못 가르쳐 주고 말을 많이 못 가르쳐 줬는데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는 이종언어 교육하고 있는데 엄마랑 애기 그 상호작용, 애가 어렸을 때 그 상호작용 그 시기를 얼마나 중요하는지, 엄마 나라 언어를 애에다 어떻게 전달하는 놀이 수업 그 가르쳐 줬는데 그런 거 인식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나 이사님도 이제 아이를 키우셨는데, 네. 키우고 계신데, 네. 그 모국어 가르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약간 특이한 경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한테는 러시아어부터 가르쳐줬어요. 아. 왜냐하면 한국어는 사실은 솔직하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원래 남편이랑 저는 러시아어만 사용하고 남편은 한국어만 사용하자 했는데 그때 월부부였기 때문에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애가 먼저 러시아어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어차피 생활을 할 거니까 한국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겠다. 한국어 배운 지 지금 3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한국어보다는 러시아어 꽤 어렵거든요. 한국어는 좀 짧고 어려운 언어지만 그래도 러시아어랑 비교하자면 말도 짧고 애들이 쉽게 따라갈 수 따라갈 수 있다. 네, 따라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언어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한국어 배워서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딸이랑 같이 있으면은 이게 언어마다 표현력이 좀 다르고 이렇게 러시아어로 없는 뭐 답답하다라든가 아니면 부담스럽다라든가 러시아어 없는 것처럼 이제 한국어로도 없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저도 한국어 하는 거 애가 아니까 이제 같이 있으니까 표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우리끼리 공감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굉장히 좋은데 엄마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직장인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노력은 많이 해야 돼요. 다문화인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운다 그게 없어요. 엄마가 진짜 힘도 많이 써야 되고 노력 많이 해야 맞아요. 다문화 아이들은 이중언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버트가 씨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교육하면서 또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이제 보통 엄마들, 여자들이 육아를 중심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아빠들은 이제 보통 직장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통 집에는 잘 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소통은 아무래도 엄마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서 한국 정서적으로 생활을 자라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풍경, 그 환경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겪고 있는 거랑 제가 겪었던 것과 공감이 되는 구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소통의 한계가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보 얘랑 좀 얘기를 하라고 해도 이제 남자들 원래 말도 없잖아요. 무뚝뚝하기도 하고 죄송해요.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다는 안 그랬지만 근데 이제 하여간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아이 키우면서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모든 것들을 이 아이하고 얘기를 못 할 수 있겠구나, 못 하는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그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뒤늦게 만 5세부터 이제 몽골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방학 때마다 계속 몽골에 보내고 있어요. 센터장님, 이게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엄마가 어렸을 때 컸던 환경과 아이가 자란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유대나 정서적인 소통이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데도 이 이중언어 교육이 중요하겠네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이제 소통하려면은 그 언어 구조가 서로 간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엄마는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공감력이나 이런 부분을 나갈 수 없는 거고요. 가족으로서 유대감정이나 친밀성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언어로서의 어떤 공감정이나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한국에 정착함에 있어서 한국어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엄마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빠요. 거의 힘듭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엄마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어의 어떤 소통, 엄마의 언어를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의미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예. 갑자기 왜 제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중언어 얘기하는 거지 아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말이야. 근데 갑자기 반성이 드네요. 아무튼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중언어를 교육하는 데에서도 차별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이게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GDP가 좋으냐에 따라서 잘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등급 같은 게 있나 봐요. 한국에서는 영어 하면 너 똑똑하다. 영어 하면 와 너네 뭐, 자식이 너무 귀엽고 똑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제 자식이 몽골어를 하면 아니 몽골어가 경쟁력이 안 될 것 같다. 왜 그런 걸 배워? 차라리 영어나 가르치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중언어라든지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학교 기관들에 가면 선생님 이게 수능 시험에 안 나오죠. 선생님 몽골말 왜 우리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영어가 필요한데 왜 우리한테 몽골말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어른들 잘못이고요. 이게 나라 하나하나가 소중함에 대해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잘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 나한테 이득이 안 되고 수능 시험 성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거는 나는 나 몰라 해도 되고 자도 된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인식 개선, 이중언어에 앞서서 저는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도 보기도 해요. 그 이나 이사님은 그래도 그 러시아어는 좀 낫지 않아요? 어때요? 이런. 러시아는 제2 외국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선택은 하는데 우리는 철업 시험 예전에 봤을 때는 이제 영어 아닌데도 다른 이제 선택 그렇게 시험이 있어요. 필수로 있고 선택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과 비슷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제2 외국어 배운 것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몽골이 필요 없다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사회주의 때는 제가 알기로는 CIS 국가는 필수 러시아어였고 그 다음에 본인 그 나라의 언어도 수업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몽골에도 그쵸? 저희도 러시아 두 가지. 필수였어요.
영어보다. 약간 지금도 한국에는 한국어 필수,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 뭐 그런 학교 뭐라고 하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많이 드는 학교 있으면 이렇게 몽골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등등등 있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걸 다 인정을 해주는데 네.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런 걸 더 많이 느끼시겠어요, 아무래도. 예, 저도 그 주변에 다문화 가족들 분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특히 베트남 가족들 시부모님들이 며느리한테 무조건 한국 시집 왔으니까 한국 문화를 먼저 배우고 한국 언어를 이렇게 먼저 사용하고 자녀까지도 한국어를 먼저 시작하려고 이런 강요를 전해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저는 현장에서도 이종 언어 그 교육하면서 많이 좀 바꿨어요. 저는 시부모 남편들도 센터를 초대해 와가지고 예, 이종 언어를 얼마나 중요하는지 이 장점을 뭐가 하는지 이런 강의하면서 인식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부모들, 시부모님들 며느리 센터에서 좀 가서 배우고 어떤 놀이를 애기 어떻게 양육하는지 이런 거 지지도 해주고 최근에 방학 동안은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엄마 나라를 문화든지 언어든지 경험해 보려고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가정의 어떤 분위기 이런 데도 이 어머니의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네요. 가족 속에서 이제 언어가 서로 간에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심리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끼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엄마와 자녀가 같은 어떤 언어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먼저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누려요. 내가 내 언어로서 우리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또 엄마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안정성이라고 그러는 게 결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의 어떤 안정성과 엄마의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되고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버티컬 씨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드신 게 이제 베트남어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라 언어를 쓰시는 거를 좀 싫어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해서 한국어로만 오히려 하다 보면 그게 또 나중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종종 있다면서요. 그게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은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한국어를 얘기하는 것이. 근데 아이가 점점 나이가 조금 늘어날수록 아이가 특히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초등학교 숙제부터 시킬 것도 많고 뭔가 가르쳐야 될 거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 양육자가 엄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그 교육을 제대로 숙제를 시켜주는 것에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일상 속 한국어는 자연스러운데 학업과 관련된 한국어가 딸리기 때문에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또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근데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몽골 언니가 저한테 왔어요. 애가 셋 있는데 큰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2학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내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애들한테는 내가 아는 한국어라고는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밥 먹어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교육을 수학 문제 풀 때 뭐 국어 문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아이하고 이제 벽이 계속 쌓아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도 한국어로 이런 것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반대로 우리 아이는 몽골 말로 설명하면 안 들려 귀 막는다든지 그리고 엄마가 몽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라고도 얘기하니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나이사님 좀 소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머니들이 자신의 언어를 가르치는데 왜 그럴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 아까 말한 경제력 때문일까요? 경제력도 있고 제가 그 다문화 협회 이사 활동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 많이 만났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거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만약에 부모가 영어권 아니면
외국인 부모의 언어를 못해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못해요. 네, 영어권 아니면. 아유, 네, 예. 영어권 아빠 아니면 엄마가 영어권 나라의 만약에 부모면은 영어는 무조건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권 아니면은 잘 안 하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좀 신뢰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중국인인데 중국어 해? 중국어로 인사 좀 해줘. 못하는데요. 막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들이랑 아니면 뭐 아빠들 외국인 아빠들도 많아요 주변에 예. 이야기하다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면은 다문화 아이 많이 다니지 않은 학교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은 발음이라든가 발음 이상해져서 놀림을 받다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으로 볼까 봐라든가 자기는 이제 부모가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거는 약간 숨기고 싶은 자신감 없는 아이들은 그 외국어 안 써요. 네, 그 엄마들도 아빠들도 되게 답답하대요. 했으면 좋겠는데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키 막는데요. 제 고려인 친구도 있는데 고려인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아들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예. 러시아어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엄마 싫어. 엄마도 한국어 하는데 왜 러시아어 해?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사실은 아이가 선택한 길이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못하겠고 아이도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엄마들은 외국 엄마들은 아빠들이 대부분 안 그래요. 근데 외국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놀림 받을까 봐.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나는 한국 엄마들보다 더 열심히 학교 좀 활동해야 되고 애들한테 내가 외국인이라는 거는 까먹을 수 있게 활동을 해서 뭐 다 이름을 다 외워서 우리 애가 한국인이다. 심어야 되는 엄마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애가 선택한 길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 아이의 길을 좁게 하는 엄마거든요. 예, 차라리 선택을 해서 아이가 나 뭐 엄마의 언어를 배울래 말래 그건 선택권인데 근데 이렇게 엄마들이 진짜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중언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엄마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 연령이 일단 다양해요. 6살부터 13세까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데 전 누구한테 폭스 맞춰야 될지는 제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너 왜 왔어? 이렇게 보면 엄마가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너희 엄마가 몽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 엄마 한국 사람. 선생님은 왜 한국어 말 잘해요? 막 이래요. 저한테. 너희 엄마하고 똑같은 몽골 사람이어서 아니요. 우리 엄마는 절대 몽골 사람 아니에요. 계속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다 못해 왜 몽골 말 배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에서 좀 진지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아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엄마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일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게 안 하고 그냥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수업 시간에 엄청 힘들어요. 거의 애기랑 싸워야 됐는지 근본적 원인이. 근데 그럴 때 6살 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오래 하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사실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배경에는 어쩌면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받았던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런 걸 안 겪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사실 어쩌면 어머님들을 탓할 게 아니라 아직도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나이사님 이게 좀 그래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버티가시 한 것처럼 다른 것도 있지만 어머니하고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고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그 고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말을 한마디도 서로 못해. 이거는 좀 이상해지잖아요. 문제죠. 그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고려인 친구 아들 이야기 경우에는 고려인이니까 할머니 오면 할머니 조금 이렇게 한국어 써요. 그래서 고려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를 조금 쓸 수 있는데 살짝이라도 의사소통이 되는데 또 다른 친구들 보면은 이제 완전 외국인이에요. 그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뭐 친척 삼촌 이모들이 한국어를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통역을 해야 돼 엄마가 예, 데리고 갈 때 뭐 러시아든 뭐 베트남 가든 중국 갈 때 엄마가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들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자기는 통역을 해야 되고 사실은 휴가 가는데 통역 약간 뭐라고 하죠? 일 근무하는 거니까 그래서 애를 아예 혼자 보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보내놓으면 아이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왜냐하면 통하니까. 주변에 한국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좀 이렇게 보내면은 처음에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마다 보냈든가 그럼 자연스럽게 좀 네네네 언어에 이제 좀 오픈 마인드 되고 배울 텐데 근데 너무 뭐라고 하지? 너무 극단적으로 탁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도 많아요. 오죽 답답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죠? 예, 저는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이 운영하면서 진짜 현장 한 가족을 진짜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이는 4살 정도 되는데 중국어를 조금씩 해요. 근데 한국어 하니까 가족끼리는 다 한국어를 애들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저희 부모 자녀 우리 수업을 통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 수업 방식대로 집에 가서 사용했는데 진짜 모국어를 사용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 애가 지금은 2개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는 너무 기쁘고 좋아하는데 주변 엄마들은 너무 부러워하는 애기는 6살밖에 안 되는데 2개 언어를 구성할 수 있는 거 너무 기분 좋아하고요. 예, 일단은 그 친척 시대 가족하고 그 뭐 모국어 친정 엄마 가족들이 있잖아. 서로 간에 이 언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예, 그런 뿌듯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중 언어를 하면 참 좋은 거잖아요, 선생님. 일단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예, 맞습니다. 금방 외가와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관점으로 한국에 정치하고 있는 외국인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공간적인 어떤 거리가 있지만 분명히 외가 쪽도 나의 가족이단 말이에요. 분명히 할머니예요. 한국에서는 공간의 거리가 좀 이렇게 좁기 때문에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쉽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족으로 인식을 해요. 좀 거리가 먼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보게 되면은 외가는 분명히 나의 가족인데 자녀들이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쉽게 놀 수 있는 정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가족인데 이런 것들이 언어적 한계로 인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육아에 갔는데 얘기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가족과의 정말 한국에서의 우리가 좁은 범위의 가족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육아 쪽에 있는 가족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육아의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이중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라의 언어를 내가 습득함으로 인해서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형성시켜내고 엄마의 나라를 내가 인정해내면서 내가 으쓱해지는 이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언어를 내가 습득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다른 엄마 나라만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나라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의 정체성이 드는 거죠. 이중의 언어가 이중의 정체성이 들면서 나는 베트남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네. 나는 러시아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네. 나는 정말 세계인이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의 확대, 이중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다문화인이 될 수 있는 길이고 장점이 분명히 있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데도 이제 다문화 가정의 이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막상 고민들이 깊다. 아까 이나이사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떤 이유들 때문에 좀 힘들어할까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중언어를 구사하려고 하거나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가장 장애 요소는 내국인, 한국인 가족들이에요. 한국인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중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남편 또는 시부모님이 좀 이렇게
야야 한국말부터 배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도 하고요. 한국어를 먼저 소통해라. 뭐 그걸 배우게 되면은 너 언어 능력이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진단을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또 전문가들이 측정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정서적인 교감이나 심리적인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전문가들이 측정하는 도구의 어떤 도구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예요. 한국어를 잘 모르게 되면 심리적인 정서적인 불안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언어를 통해서 엄마하고 얼마나 교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측정을 하지 않아요. 한국어만 측정을 하는 거군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를 통해서 잘 교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이 그 이중언어를 구사할 때는 두 가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더디긴 합니다. 실제로 더디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나타나거든요. 하나의 언어를 했을 때는 빨라요. 그렇지만 두 개의 언어를 했을 때는 아이가 약간의 혼란성을 가지게 되면서 좀 이게 더디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두 개를 한꺼번에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 언어를, 즉 엄마의 언어를 습득했을 때는, 노력했을 때는 뇌 구조가 다르대요. 이게 인지 능력이 더욱더 발달해가지고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더딤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더딤으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잘 가고 있구나.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학업에 대해서 아이들의 어떤 능력 발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는데 너무나 성급해요.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느리네? 어떡해. 큰일이네. 야야야, 그 베트남말 가르치지 마. 에이, 인도시아말 가르치지 마. 라고 하는 이런 성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급함은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 버트갈 씨도 주변에, 버트갈 씨는 안 그랬어요? 근데 주변 엄마들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고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맥락이 좀 맞을 수도 있는 게요. 저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다 이제 가잖아요. 네. 초, 중, 고등학교 다 갔는데 저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한 사랑, 한국을 위한 그 열정, 애국심이 너무 넘친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내가 엄마 나라 언어 안 배워도 된다는 인식이 돼요. 한국말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나? 저는 2살이 되고 2살 애들, 3살 아이들 태극기만 보면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잖아요. 저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제 딸이 지금 몽골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한글 아니면 태극기만 봐도 엄청 기뻐해요. 근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는 나를 무시하나? 한국을 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약간 열받으면 빨리 데려가라 막 이렇게 식으로 저희가 서운해해요, 엄마가.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그 교육 속에 내 나라만 위대하다? 물론 맞아요. 근데 내 나라도 위대하지만 다른 나라도 위대하고 인정을 할 줄 아는 그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4살, 5살 아이들이 한국의 이제 영웅이 누구냐 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라고 말을 해요. 좋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세계 역사를 안 배워요. 칭기스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역사.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주의적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껴요. 대한민국 이렇게 좋아요. 근데 그 다른 나라를 좀 인정할 줄 아는 그 배려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한민국 그러고 난 대한민국, 우리 어머님도 그래요.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저는 넌 반 한국 사람이고 반 몽골 사람이다. 서류적으로 나는 한국인이지만 너는 엄마야. 그래서 그런 좀 알게 모르게 그 애국심을 뼛속 깊이 놓는 건 좋은데 좀 다른 나라의 다름을 인정을 해주는 그 자세가 이제 대한민국에게 필요해요. 근데 추가로 이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은 엄마 아니면 뭐 아빠 언어를 할 수 있게 부모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 아이가 나이 들면 물어보잖아요. 엄마 왜 다르게 생겼어? 엄마 왜 달라?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뭐 모찌갈씨처럼 반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저는 이제 그 상담이나 있으면 항상 가르쳐 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에는 너는 한국인이다. 러시아 가면 우리 아이가 엄마가 러시아니까 러시아 가면 넌 러시아인이다. 너는 다른 애들보다 두 나라를 가진 아이다. 이렇게 저는 옛날부터 심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애는 밖에 나가도 러시아어 하든 한국어 하든 신경 안 쓰는데 단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하기는 하는데 추가로 외국인 거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는 거 저는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애국자 커야 되니까 애국자로. 근데 추가로 외국인이다? 뭐 어때? 이런 마인드가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차단해버려요. 우리 아이는 러시아란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엄마가 러시아 사람이니까 너 러시아어 안녕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안 가르쳐줘요. 학교만 가면 그 학교의 문화가 난 외국인이면 너는 약간 왕따 같은 개념이니까 외국인 되기 싫은 거야, 학교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사실은 1학년 때 러시아어 할 수 있는 건 다들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노래나 아니면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렇게 자랑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백만성이 있잖아요. 네. 장미 백만성이 원래 원조가 러시아 노래니까 한국어로 하다가 러시아어로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부모님이랑 애들이 완전 다 얘 외국어 하네? 네, 근데 그런 환경이 아직 안 돼 있는 거 문제죠. 그래서 이런 환경 만들고 부모를 교육받고 우리 아이들은 이기국어 하겠죠. 그래요. 이게 정말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부모님들이 좀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의 좀 독특한 문화 때문에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님 아까 잠깐 이제 언어 발달이 두 개를 한꺼번에 배우면 느리지만 그 느린 대신 나중에는 또 훨씬 더 좋아진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부모님들은 또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말만 느리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학습 자체가 공부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건 어떤가요? 뭐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어가 이제 빨리빨리 좀 이렇게 늘어나고 소통에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하는데요. 근데 우리 언어가 좀 이렇게 더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요. 뭐 이중언어 코치로 지금 계시잖아요. 네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언어 발달 지도사라고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5살이면 5살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형상시켜주는 또 4살이면 4살에 맞게 하는 그런 지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저기 아이들의 어떤 더딘 학습, 언어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나 교육적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고요. 더딤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딤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애가 말이 느리다고 또 다른 공부하는 것까지 느린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건 느려요? 네, 제가 죄송해요. 경험으로 네. 저 왜냐하면 최근에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애는 러시아어 배우다가 중간에 한국어 배웠잖아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어 완벽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들 이런 거 부족하잖아요. 일단 아는 거.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국어를 배우니까 둘 다 뭔가 어설프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왔어요. 근데 둘 다 어설프기 때문에 공부가 왜 느리냐면 읽어야 되잖아요. 한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는 진짜 고민이 되는 건 뭐였냐면 선생님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았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뭐 뒤는 아닌데 한 중간보다 좀 뒤.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하고 수학은 예를 들어서 읽고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학습지 따라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뭔가 설명하는데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 vocabulary 뭐라고 하죠? 사전? 한국어 사전, 러시아 사전 다 부족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다 알아듣지 못하고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둘 다 그런 단계가 오고 저는 근데 결정 내린 거는 그냥 냅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한국어만 잘하자. 한국어만 잘해서 다른 얘들 비슷하게 공부해보자. 졸업하자. 뭐 성적이 좋아. 그게 나? 아니면 성적이 그냥 그럭저럭고 이기고가 하느냐. 어떤 게 나아요? 저는 지금 느려도 자, 학습지 아니 지금 느린 상태예요. 학습지가 안 못 따라가요. 딸이. 근데 어떤 게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연스럽게 이기고가 배우다가 사실은 영어는 주가 되는 거거든요. 졸업하면은 뭐 성적은 그럭저럭 해도 3기고가 기본일 텐데 그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냅두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 외국어 하지 마, 엄마 언어 하지 마, 너 한국어만 해라 그런 시댁이 엄청 많아요. 좀 고민해봐야 돼요. 지금 말고 미래 어떤 게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중언어 강사로서 일을 하고 계신 정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현실인데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막 중간에서 혼돈스러워해서 말이 느린 것 같은데 그래도 시키는 게 낫다라는 건 네, 좀 저는 오랫동안 시키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부 잘 못한다고 무슨 너리다고 뭐 애한테는 무슨 혼용할 시킨다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2개 언어 할 수 있는 장점을 키워서 이 애한테는 더 크게 클수록 어떻게 더 요리하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 가족 현장 보시면 엄마랑 애기랑 어떻게 대화하느냐,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아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공원에 지나가다가 이 빨간 꽃이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빨간 꽃이다. 근데 한국 엄마들 다른 엄마들 어떻게 이거 빨간 꽃이지만 이 장미꽃이라고 5월달 피우는 꽃이다. 이런 거 언어 문화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 소통했을 때는 당은 많이 먹겠지만 이 어떤 이야기도 다 머릿속에 들어오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엄마들 어떻게 애들한테는 얼마나 사용했느냐 뭐 차이 있겠죠. 그래서 2개 언어를 만약에 집에서 뭐 애들 마사지 같은 경우 눕혀서 눈 마사지 하면서 팔, 다리 뭐 눈 맞추면서 이런 그 교감이잖아요. 그 뭐 눈, 뭐 베트남어로 맛, 뭐 중국어로 엔징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좀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냥 누워서 아무 말 없이 애들하고 소통을 안 하면 오늘 애기 보면 너저겠죠. 그래서 엄마들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를 풍부하게 하듯이 한국어하고 외국어 2개를 가지고 이중언어로 풍부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젠가는 오히려 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이게 참 그게 얼뜻 생각하면 뭐 이렇게 당연히 이중언어, 그러니까 2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점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움도 많네요. 그걸 또 그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머님들도 좀 굳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결심도 있어야지 그걸 또 감내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우리 문화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중언어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주면 끝으로 한 말씩 더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뭐 관련해서 이 말씀은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중언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이제 1968년도에 이중언어 교육법을 통과시켜서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이중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이 일단은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엄마의 의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개의 언어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2개의 나라의 정체성, 2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의 어떤 실현이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의 역할이 결국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오늘 이 말씀을 더 꼭 해야겠다라고 하실 게 있다면? 네, 교육 당국의 이중언어 교육 체계화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국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18개소 있는데 이종훈 코치는 130여 명밖에 없어요. 더 양성 과정하고 보수 교육이나 더 많이 좀 전문성 있게 좀 말려하고요. 이종훈 강사 자격증 이런 것도 말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더 많은 이종훈 강사이나 다문화 센터이나 학교에서 더 많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나 이사님은 이제 어려움을 견디시면서 이중언어를 꿋꿋하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비슷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언어 각각 문화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국어를 그러니까 엄마의 아니면 아빠의 모국어를 아이한테 가르쳐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가르쳐 주면서 아이가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서 오픈 마인드 되고 좀 더 세상을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아이 되고 창의력이 더 풍부해지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즘 글로벌 시대인데 한국어 알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가르쳐주고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일단은 아이가 만약에 공부하기 싫다 뭐 나름이지만 일단 아이한테는 선택을 무조건 줘야 된다고 봐요. 버티가 씨는요? 저는 이중언어 교육 일단 되게 중요한 거는 인정하고요. 이중언어 교육 앞서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도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세계 시민 교육도 이루어져야 돼요. 일반인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중언어. 이 세 가지가 세트 상품이에요. 그래서 얘네까지 세트로 해야 나가는 거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든 이중언어든 모든 게 좀 교재 개발이 필요해요. 그 예산을 확보해줘야 돼요. 네, 이 세 가지로 끝을 내겠습니다. 네, 아니 뭐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야 엄마 아빠가 뭐 외국인이고 다문화 가정이면 말 배우는 거 훨씬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지만 대신 또 그거를 극복해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시민성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지구촌에 사는 한 사람이 시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다문화 시민 교육이겠죠. 다문화 학생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강점으로 인식하고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엄마 나라의 모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유용한 인재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자산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강점인 이중언어 교육에 부모와 학교,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